네, 7장은 우주를 지배하는 막강한 힘, 만유인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인력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영어로는 이제 Universal Gravitation 하면 이제 보편적인 중력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력을 지금은 더 많이 쓰고 만유인력은 이제 많이 안 쓰는데 만유인력은 공통적으로 우주에 그냥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힘, 그게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이란 표현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만유인력이란 표현보다는. 그 내용은 이제 만유인력과 원운동, 그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이제 케플러 법칙 이런 식으로 이 7장은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만유인력 옆에 이제 우리 위대한 그 과학자인 뉴턴이 있는데 뉴턴이 이제 1643년에 태어나서 1721년에 죽었죠. 이제 뉴턴의 만유인력, 중력은 뭐냐면 질량을 갖는 두 물체, 거리가 알만큼 떨어진 질량을 갖는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다 잡아당기는 인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력 법칙입니다. 보편적인 중력 법칙을 이제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인력은 서로 당기는 힘은 두 물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그리고 그때의 비례 상수를 이제 G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질량을 갖는 물체는 서로 이렇게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비례 상수는 크기가 이제 우리가 SI 유닛으로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굉장히 작은 값이죠. 굉장히 작은 값이고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SI 유닛으로 따면 F는 뉴턴, 그 다음에 반지름 거리의 제곱이 좌변으로 가면 뉴턴 곱하기 메타의 제곱, 그 다음에 질량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놈이 좌변으로 가면 나누기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는 뉴턴 곱하기 메타의 제곱 나누기, 그렇죠, 킬로그램의 제곱. 이게 이제 이 상수 G의 단위입니다. 크기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굉장히 작은 값이고, 우리가 이 값을 우리가 중력 상수라고 합니다. 중력 상수. 중력 상수는 1789년에 뉴턴이 1721년에 죽었고, 이제 처음으로 이 중력 상수를 측정한 사람이 이제 캐번디시라는 사람인데, 캐번디시가 이 중력 상수를 1789년도에 측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구 표면에 반지름이 라지 R이고 질량이 라지 M인 지구 표면에 질량이 스몰 M인 물체를 이렇게 두면 이 스몰 M이 지구로부터 받는 인력, 그 중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중력이 작용을 하는데 그 크기는 G고 만유인력 상수, 중력 상수 곱하기 GMM 나누기 둘 사이의 거리.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보통은 여러분들이 배울 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어떤 질량이 M인 물체가 받는 힘은 중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얼마냐? 그러면 mg다, mg. 그리고 이때 g는 중력 가속도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mg가 뭐냐면 그 mg를 다시 쓰면 지구의 그 질량과 지구의 반지름과 중력 상수의 관계로 써주면 스몰 m 곱하기 g 중력 가속도는 라지 g 중력 상수 곱하기 스몰 m mm 나누기 r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중력 가속도의 크기 9.8이라고 하는 건 중력 상수 곱하기 지구의 질량 나누기 지구 반지름의 제곱에 해당됩니다. 이걸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구의 질량을 측정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지구의 질량을 저울에다가 대기가 저울로 재는 게 너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저울로 재는 게 불가능하니까 거꾸로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물체의 그 중력 가속도를 측정을 하면 그 행성의 질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그 나를 잡아당기는 행성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거꾸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질량은 라지 g 중력 상수분의 중력 가속도 곱하기 지구 반지름의 제곱.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지구의 질량을 계산을 해보면 중력 가속도는 쉽게 우리가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 값이 9.8m/s의 제곱 곱하기
지구 반지름이 6,400km, 대략 한 6,400km. 그걸 이제 미터로 나타내주면 6,380이라고 제가 적었네요. 그러니까 6.38 곱하기 10의 6승메타의 제곱 나누기 중력 상수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메타 제곱 나누기 킬로그램의 제곱.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지구의 질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거꾸로.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굳이 얘기 안 한 건 이 물체 그 만유인력 중력이라고 하는 두 물체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재야 되는데, 지구의 중심부터 이 물체의 중심, 만약에 크기가 있는 물체 혹은 이 지표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손 여기에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요 물체, 이 휴대폰에 작용하는 중력을 계산하면 얘는 바로 지표면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지표면으로부터 예를 들면 높이 h만큼 떨어져 있는 물체 혹은 뭐 크기가 이렇게 있는 물체, 그러면 h도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냐? 당연히 고려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다 고려를 해주면 지금 제가 계산한 거는 마치 그냥 지표면에 딱 붙어 있는, 그리고 지구가 완전 구형인 거를 가정해서 했는데, 그 높이가 뭐 지표면으로부터 h만큼 떨어져 있으면 r 자리 대신에 r 더하기 h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구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되니까 내가 h를 한 100m 정도라고 충분히 놔도, h 100m만 돼도 지표면에서 100m 상공만 돼도 꽤 높은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최대로 거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렇게 놔도 6,400km에 비해서 100m 정도는 제가 그냥 무시 가능하니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중력 가속도를 계산할 때는 h 같은 걸 무시를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그 정확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주면 그 값이 대략 9.8m/s의 제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만일 우리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중력 법칙을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는 게 뉴턴의 사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뉴턴이 어느 날 밤에 저 사과나무 아래에서 있는데 사과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를 보고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지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런 뉴턴 우화가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했다고 하면 왜 그 사과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달은 안 떨어지고 빙글빙글 돌까요? 달도 사실은 보면 달은 지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달은 떨어지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달은 떨어지려고 한 건 아니고, 지구가 만약에 없었으면 달은 사실은 옆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과는 그 수평 방향에, 지구 표면의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이 없기 때문에 뚝 떨어진 거고, 달은 지구 표면에 대해서 수평 방향의 성분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지구가 있어서 도망가지 못하고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평 방향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접선 방향 성분 때문에 원래 지구가 없었으면 요만큼 도망갈 수 있었던 거를, 요만큼 도망갈 수 있었던 게 지구 때문에, 지구가 그 중력을 작용해가지고 못 도망가게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달은 옆으로 계속 접선 방향, 원궤도의 접선 방향 성분으로 도망가고 싶은데 계속 지구의 중력 때문에 도망 못 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속박돼가지고 갇혀가지고 원운동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달도 떨어지긴 떨어지잖아요. 접선 방향 성분으로 도망가긴 하지만 지금 그 수평 방향으로 일직선상으로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달도 사실은 떨어지고 있다. 달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달과 사과에 작용하는 힘이 서로 다른 힘. 사과에는 뭐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달에는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달과 사과에는 동등하게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고, 그래서 공통적인 힘이 작용을 합니다. 다만 사과하고 달의 운동에서 차이점을 보면, 사과는 수평 방향 성분이 없어서 그냥 방향으로 뚝 떨어지는 것 뿐이고, 달은 수평 방향 성분이 같이 존재해서
그냥 연지가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떨어진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한테 작용하는 힘도 중력, F는 MA, 사과, 이제 아래 첨자는 제가 사과에 사자를 써서 F는 M 사과, 그 다음에 사과의 가속도는 이 사과에 작용하는 힘의 원천은 뭐냐면 그게 바로 중력이다, 중력. 지구가 당기는 힘. 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의 가속도를 계산을 해주면 사과의 가속도는 라지 R 제곱분의 GM, 그 값을 계산해주면 그게 9.8m per second의 제곱이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구 표면에서부터 사과까지의 높이를 h라고 이렇게 두면 h를 여기다가 라지 R 자리에 라지 R 플러스 h를 대입을 해줘야 되지만 요건 뭐 기껏 해봐야 한 2, 3, 1m, 2m, 3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구 반지름 6,400km에 비하면 2, 3m 정도 그냥 가볍게 무시할 수 있어서 그런 효과가 이 사과의 높이에 해당되는 효과가 그 사과의 가속도에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지구 반지름만 우리가 계산을 해서도 충분히 정확한 가속도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달의 경우는 좀 차이가 달은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지구 표면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가 무시를 못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구 중심에서부터 달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스몰 r이라고 이렇게 두면 그건 지구 반지름의 60배 정도가 됩니다. 지구 반지름의 60배. 그러니까 이건 무시할 수가 없죠. 지구 반지름보다 훨씬 더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에 작용하는 힘은 라지 R의 지구 반지름이 아니고 지구하고 달 사이의 거리의 제곱, 스몰 r의 제곱.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달은 원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원운동하는 물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얘기하죠? 원운동하는 물체는 구심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하는 달의 구심력은 m 달 곱하기 r 분의 v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모든 원운동하는 물체는 다 구심력이 작용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심력은 아주 기본적인 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야.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구심력. 근데 구심력을 주는 원천이 뭐냐? 구심력을 누가 주냐라고 얘기하면 중력이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구심력의 소스가 뭐냐? 그럼 그거는 중력이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어떠한 실에다가 물체를 매달아서 막 돌려요. 그럼 그 물체도 구심력을 받잖아요. 그럼 그 물체한테 주는 구심력의 소스가 뭐냐? 그럼 그건 중력이 아니고 실의 장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심력은 근본적인 힘이 아니고 모든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구심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구심력을 누가 주느냐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이 경우는 이제 중력이 구심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우리가 이제 달의 가속도를 계산해 보면 달의 구심 가속도죠. 구심 가속도를 계산해 보면 r 제곱분의 중력 상수 곱하기 지구의 질량 혹은 그놈은 다시 r분의 그 등속 원운동하는 달의 속력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로부터 우리가 이제 등속 원운동안의 달의 접선 방향의 속력을 계산해주면 달은 루트 r분의 중력상수 곱하기 지구의 질량 루트 r분의 gm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속 원운동하는 달의 속력을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과가 너무 억울하잖아. 사과도 좀 도전 정신이 있는데 내가 사과도 한번 지구 표면으로 돌 수 없을까? 달처럼? 사과라면 원운동을 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구심 가속도는 이제 거리의 제곱분의 중력 상수 곱하기 지구 질량. 그래서 사실 그걸 우리가 사과의 가속도를 9.8 g라고 쓰고 9.8m per second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달이든 사과든 중력 가속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의 제곱. 나머지 gm은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중력과 속도가 거리에 따라서 달라져요. 높이에 따라서 지구 표면으로부터 올라가는 거리의 함수로 나타내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유념을 해서 제가 괄호 안에 여기는 라지알, 얘는 9.8m/s의 제곱이지만 그 거리가 지구 반지름이라는 걸 표시를 한 거고, 달의 경우는 지구 반지름이 아니라 지구 중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 r을 표시했기 때문에 이게 r의 함수다, 거리의 함수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괄호를 치고 그 함수처럼 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과도 이렇게 원운동을 시키려면 접선 방향의 속력이 생겨야 될 텐데, 사과의 접선 방향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벌써 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V 사과는 루트, 그러니까 이렇게 접선 방향의 속력을 줘서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시키려면 그 사과의 접선 방향 속력은 V 사과는 루트 지구 반지름분의 GR, 라지 R분의 GM, 라지 R분의 GM이 되면 우리가 사과를 지구 표면에서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이렇게 시켜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과도 굉장히 큰 속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돌리려면 굉장히 큰 속력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가능하다. 그 속력이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중력상수하고 지구 질량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우리가 GM은 GR 제곱이잖아요. GR 제곱. GM 자리에 GR 제곱을 넣어주면 그 사과 등속 원운동하는 사과의 속력은 루트 RG 여러분, V 사과의 등속 원운동하는 사과의 속력은 루트 RG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유인력 상수 지구 반지름 곱하기 이 G는 중력과 속도 9.8m/s의 제곱, 지표면에서의 중력과 속도 9.8m/s의 제곱을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등속 원운동하는 사과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가 아니고 이제 지구 중심으로부터 이제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우리 이제 수많은 인공위성인데, 인공위성이 등속 원운동하는 인공위성의 회전 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지구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인공위성이 V의 속력으로 원운동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인공위성의 속력은 다 계산해 줄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힘은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심력이라고 하고, 그건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심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힘이 이제 회전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개념으로, 이 경우에 구심력을 주는 소스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하라고 했죠? 중력입니다. 중력이 구심력을 준다. 그래서 이제 mr분의 v죠. 등속 원운동하는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mr분의 v 제곱이고, mr분의 v 제곱의 소스가 되는 게 바로 중력이다, 만유인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의 회전 속도를 이로부터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v는 어떻게 되는 거죠? 루트 r분의 gm. 그래서 이제 만유인력 상수, 지구 질량은 다 알고 있으니까 둘 사이의 거리만 정해지면 위성의 속력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인공위성의 주기 t는 v분의 2πr, 그죠? 주기 t는 원운동하는 그 인공위성 물체의 그 주기는 접선 속력 v분의 2πr 원주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v를 루트 r분의 gm을 넣어주면 얘는 2π 곱하기 제가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 주기를 계산해라. 그럼 주기는 마치 이제 거리에 비례하는 것처럼 보이죠? 거리에 비해. 그래서 위성의 주기는 혹시 거리가 2배가 되면 인공위성의 주기가 2배가 되나?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주기는 마치 거리에 비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속력도 거리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주기는 거리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속력도 거리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주기는 거리에 비례하지가 않고, 대신에 이게 속력을 이 루트 r분의 gm을 대입을 해주면 그 인공위성의 주기는 2파이 스퀘어 루트 gm분의 r 3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gm은 상수죠. 이거는 거리가 변해도 항상 2파이도 늘 상수죠. 영원한 상수니까
여기서 변수는 뭐냐면 R3승밖에 없습니다. R밖에. 그래서 인공위성의 주기는 루트 R3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2배가 되면 인공위성의 주기가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루트 8배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인공위성의 주기의 제곱은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변을 제곱해주면 주기의 제곱은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혹은 주기는 거리의 루트 R 3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궤도 반지름이 작으면 주기가 짧아지는 거고 궤도 반지름이 커지면 주기가 커집니다. 그거는 이제 단순히 R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루트 R 3승에 비례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정지위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지위성은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보면은 그 세틀라이트 우리가 위성 안테나 아파트 베란다 바깥에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근데 그 위성 안테나는 항상 같은 방향만 보고 있죠. 그게 이제 정지위성의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위성의 정의는 뭐냐면 인공위성은 인공위성인데 인공위성의 공전 주기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주기가 공전 주기가 지구 자전 주기하고 딱 같아지는 위치에 놓인 위성을 우리가 정지위성이다. 그래서 인공위성의 공전 주기가 지구의 자전 주기와 같아서 지구 표면에서 볼 때 언제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위성. 내가 한 바퀴 돌 때 우리가 지구가 자전할 때 그 인공위성의 공전 주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다가 이 정지위성을 향해서 새털라이트를 향해 가지고 설치를 해놓으면 늘 한결같이 그 정지위성만 보는 거예요. 자전주기, 즉 아파트의 자전주기와 그 인공위성의 공전주기가 같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놓인 위성을 우리가 정지위성이다. 그럼 정지위성의 궤도 주기 우리가 정지궤도는 그럼 어떻게 찾느냐? 정지궤도는 여기서 찾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R은 우리 주기 T는 2파이 루트 GM분의 R 3승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 원궤도의 반지름 R은 4파이 제곱분의 GMT의 3분의 1승인데 그 공전 주기가 특별하게 지구 자전 주기하고 같아지는 위치에 놓인 위성을 정지위성이라고 하고 그때의 궤도 반지름을 정지궤도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일반적으로는 그 위성의 공전 주기가 들어가면은 일반적인 위성의 그 궤도 반지름인데 그 위성의 공전 주기가 지구의 자전 주기와 같아지는 위치에 놓인 궤도를 특별하게 정지궤도라고 얘기하고 정지궤도의 반지름은 이 자리에 주기 자리에 이 지구의 자전 주기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 값을 계산해주면 정지궤도는 딱 정해져 있어요. 지구의 경우에는 42,000 지구 중심으로부터 42,300km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상에서 정지위성까지 빛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이제 그 0.12초가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구 중심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어떤 스몰 m이 놓여 있으면 이 스몰 m은 중력을 받아서 이렇게 인력을 받아서 지구 쪽으로 당겨지겠죠. 그런데 이러한 물체에 똑같은 힘을 외력이 작용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제가 작용시킬게요. 작용시켜서 이 물체를 끌고 가가지고 무한대까지 끌고 갔어요. 이때 외력이 한 일이 얼마냐? 외력 F가 스몰 m을 그 R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끌고 가는데 한 일이 얼마냐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 굳이 내가 외력을 중력의 크기와 같게끔 하고 방향을 반대해서 중력의 크기와 같게끔 하게 끌고 가는 이유는 여기에는 이제 이 물체에는 알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죠. 얘는 항상 만유인력이 작용하고 같은 힘으로 내가 외력으로 끌고 가니까 알자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정지해 있는 놈은 계속 정지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운동하는 놈은 계속 운동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정지해 있는 놈을 제가 끌고 간다는 얘기 이게 지금 처음에 정지했으면 얘를 그 정지한 상태에서 끌고 간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지무지 천천히 움직인다는 얘기,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외력의 크기가 마뉴얼력의 크기를 가지고 끌고 간다는 얘기는 속도의 변화 무지무지 천천히 이상적으로 그냥 무한 평생 걸리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정지해 있는 놈을 여기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는 무한대의 시간이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무한대의 시간이 걸리고 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를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안 주고 이렇게 내가 한 일, 외력이 한 일은 다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로만 계산을 하겠다. 그런 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외력이 이 물체의 한 일을 계산을 해보면 그 일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힘이 일정하면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 힘이 일정하지가 않고 거리의 함수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거리의 함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분을 좀 해줘야 돼요. 적분을 해주려면 물체 그 초기 위치 아래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힘이 한 일을 계산을 해주면 힘과 이 변위의 방향이 이제 같은 방향이니까 만유인력은 이제 G R 제곱분의 mm을 dr r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그 r 제곱분의 1을 적분을 해주면 그게 얼마가 되죠? 이 적분은 좀 쉽죠? r 제곱분의 1을 적분해주면 그게 마이너스 r분의 1이 됩니다. gmm은 상수니까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고 그걸 r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끌고 가면 그놈은 뭐냐 하면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gmm 빼기 r분의 마이너스 gmm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외력이 이 물체를 R이라는 위치에서 무한대까지 끌고 가는데 한 일은 이 스몰 m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나중 상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빼기 처음 상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나중 상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니까 이놈은 0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내가 외력이 한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R의 위치에서의 중력 포텐셜, 임의 R의 위치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음수값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R분의 GMM인데 그놈을 그 포텐셜 에너지를 R에 대해서 그려보면 마이너스 R분의 1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음의 값을 갖고 R이 그 지구 그 중심 근처로 가면 0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고 R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0으로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요게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1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은 이제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면 M이 만드는 중력장에서 그 라지 M이 만드는 중력장에서 스몰 M이 속박되어 있다는 개념이 물체를 도망 못 가게 속박시키려면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가 음수값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다가 지금 지표면에 질량이 M인 놈은 항상 속박이 되어 있어요. 못 도망가면 내가 물체를 놓으면은 공중으로 안 도망가죠. 그래서 그런 물체를 이 지구 표면에 있는 물체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 포텐셜 에너지는 V 라지 R, 스몰 r 자리 라지 R이 들어가면 그 값은 라지 R 마이너스 라지 R분의 GMM. 그래서 스몰 M이 갖는 지구 표면에 놓인 물체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라지 R분의 GMM이 됩니다. 그럼 내가 이놈을 갖다가 도망시키고 싶어요. 이놈을 탈출시키려면 이제 얘를 갖다가 어떠한 V의 속력으로 내가 쏘아 올려야 되는데 이때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그러니까 그 지구 표면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주면 얘를 이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그 아래 첨자는 제가 2로 썼습니다. 이게 탈출의 개념, escape라고 하는 게 탈출의 개념인데 그 escape의 약자로 2분의 1 mv의 제곱을 썼고 그 다음에 R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음수값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R분의 GMM. 그러면 이때 물체를 탈출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운동 에너지가 이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보다 커야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0보다 커야지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건은 뭐냐면 이게 0보다는 커야 되니까 최소한 0이 되면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의 속력을
우리가 지구 탈출 속력이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r분의 gmm이 되는 순간의 속력을 지구 탈출 속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값을 계산해주면 루트 r분의 2gm이 됩니다. 그 값이 얼마냐면 11.2km/s가 돼요.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지구 탈출 속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구의 크기에, 지구의 밀도, 뭐 지구의 크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